네, 지난주 대통령의 인사 중 깜짝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한 것인데요. 임명 배경과 향후 계획까지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 부위원장 임명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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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저출산 고령사회 대한민국으로부터의 탈출 없이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원래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이 많으셨었나 봐요. 제가 2016년에 국회 저출산 고령화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아, 사실은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요. 예. 그동안 이제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위촉시가 간다면서 대통령과 말씀도 나누셨던데 어떤 말씀 네. 나누셨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역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역시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느냐가 앞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자체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한번 정말 중차대한 국가적 아젠다이니만큼 팔 걷어붙이고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나경원 전 네. 의원님이 하시니까 국민들이 더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일단 그 고맙습니다. 위원회 네. 가시면은 가장 먼저 어떤 일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지금까지 해온 거를 먼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제가 피상적으로 아는 거랑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예. 사실 이제 우리가 2005년부터 한 400조 예산을 넣었어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근데 예. 오히려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개선이 안 됐는데, 또 한 축으로는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저출생 대책뿐만 아니라 이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어느 것부터 하겠냐고 물어보실 때 일단은 좀 기존에 이 진행된 거 좀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전환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제는 좀 이 고령사회 대비 쪽에도 좀 더 방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총리급이시고 또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실 아닙니다. 텐데. 그분 장관급인데요. 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네. 예. 자, 일단 축하드린 말씀드리고 또 향후 계획도 들어봤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 네. 가장 질문 많이 받으신 게 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와 관련된 질문이실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또 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당권 출마 접으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당권을 나간다고 한 적이 없었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나간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 당권 문제는 아직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지금 꼭 고민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당인으로서 오랫동안 당을 지켜왔던 사람으로서 또 당이 잘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이 잘 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관심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기사 쓰기로는 용산에서 정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뜻이 나경원 부위원장의 불출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대통령 뜻이 불출마는 아닌 거로 해석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던데요. 아, 그런가요? 아하. 네. 네, 네. 그러면 역시 부위원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또 당 문제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시겠다 이런 의미시군요. 아직 전당대회는 저희가 시기도 정하지 않았는데 예.
또 저는 지금 중요한 아젠다를 맡아서 전당대회 운운하는 것도 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먼저 좀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의 지금 저출생 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사회 문제 걱정하시기 때문에 예. 조금 두루두루 많은 의견들을 일단 듣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제 너무 급하게 칠 필요 없다 말씀도 하셨고 대통령 지지율이 또 낮은 상황에서 또 여권 지지율도 낮은 상황에서 잘못하면 또 이 찬물 효과다, 컨벤션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우려가 있었는데 그 비대위 내부에서도 2월 전대 불가론도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시간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글쎄 뭐 2월이냐 3월이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어찌됐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 사실은 우리 당내 분란이 조금 수습된 그런 형국인데 그렇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또 갈등이 노정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는 시기입니다. 아, 어떤 갈등일까요? 뭐 이게 경쟁이 과열되면 지금 뭐 친윤 반윤 비윤하면서 또 이렇게 좀 갈등이 오히려 노정될까봐 조금 걱정되는 시기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집권 초기이니만큼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야당의 발목 잡기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대통령 탄핵을 벌써 이야기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예.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당에 좀 대통령께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데 혹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당대표가 필요할까요, 의원님? 저는 뭐 어떤 형식으로든 대통령을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하여간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당대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조금은 그 야당 당대표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대통령이 빛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아하. 그 와중에 대통령과 정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보면 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 중 하나가 유승민 전 의원이시죠. 근데 이분은 네, 이제 또 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 또 인터뷰에서도 정말 잘하시라고 대통령께 쓴소리하는 거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셨더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씀하시는 그 화합형 후보 혹은 대통령에 빛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당대표 나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죠. 예.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또 본인이 생각하는 당대표관에 맞춘 말씀들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은 나오실까요? 지금 고민 중이라고 글쎄, 말씀하시는데. 지금 행보는 나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나오게 네. 되시면 그 나경원 전 의원님과도 경쟁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고민 중이시고 아직. 조금 더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당권 주자들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역선택 네. 방지를 위해서 당원 7, 국민 여론조사 3 이 비율을 또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항상 국민 여론을 많이 들은 편이에요. 예. 당대표를 뽑는데 사실은 국민 여론을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느냐 민주당보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여론조사주를 줄여야 한다? 저는 뭐 30%보다 좀 뭐 민주당처럼 한 10%로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게 비율보다도 예. 국민 여론을 어떤 걸 여론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역선택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민주당의 선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택이 한마디로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은 굳이 참고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하. 네. 그런 게
달리 말해서 역선택을 하지 말자. 그 장치가 바로 역선택 방지 조항 아닐까요? 그렇죠. 아하, 그리고 그렇게 그게 뭐 배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민주당의 선택이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는 좀 배제될 수 있는 네.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예. 네,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여론조사 비중이 민주당도 10%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네. 전반적인 요즘 정치 흐름 자체가 당신보다는 또 여론의 중요성도 많이 보는 이런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비율보다도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아직 의견을 내놓기는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협위원장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19일 날 이제 예. 그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만남을 기획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부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십니까? 네, 참석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럼 당신이 네. 그 당일에 어떤 얘기가 나올 거로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하실 앞으로의 국정 과제에 대한 뭐 공감대 이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정감대 공감대는 어떤 말씀입니까? 당에서 또 이게 대통령 그러니까 많이 도와줘야 어떤 된다. 개혁 과제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들 나누고 그런 예.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대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 이야기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최근 네. 새롭게 등장한 논란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정감사 이후에 당협위원장 공모, 그 전국 단위 당무감사를 예고하면서 이게 이제 전당대회와 총선 공천에 비윤계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대위에서 과연 당협위원장들을 다시 공모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죠. 근데 예. 이것도 역시 전당대회 시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금년 하반기에 국정 과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하고도 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나 하는 걱정들 많이 하세요.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뭐 어차피 지금 거대 야당에 막혀서 못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체적인 좀 그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부위원장님이 이제 동작을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럼 네, 이번에 네, 부위원장 취임하시면서 바뀐 게 있습니까? 계속 이 직은 유지하시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맡은 부위원장직은 비상근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 예, 뭐 당적을 내놓거나 할 이유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예, 원외위원장 자리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예, 관련 직도 유지하시면서 또 저출산 네. 고령사회 문제도 함께 챙기시겠다. 이렇게 말씀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